사랑방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곱디고 온 대감집 마님 숙경이가 살았습니다. 숙경이는 처녀였을 때부터 아름답기로 소문난 절세가인이었어요. 그 미모로 짝사랑했던 지금의 남편과 혼례까지 치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중년이 된 숙경이의 미모는 무르익어 우아하고 중후한 분위기까지 풍겼답니다. 숙경이는 날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예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본 숙경이가 화들짝 놀란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던지고 만 것이었죠. 거울 깨지는 소리에 숙경이의 마음도 와장창 깨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바로 정수리 부근이 횡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비껴가지 못하고 탈모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어쩐지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만 같더니 숙경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빈 정수리를 매만졌어요. 자신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오점 하나가 생겼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숙경이는 황급하게 늙은 종을 불렀어요. 얼른 약방에 가서 탈모에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사오너라. 숙경이는 종이 사온 약재를 다려 마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머리카락이 나기는커녕 더 빠지는 것만 같았죠. 숙경이는 모발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다 사들였어요. 의원은 제 집인 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감집을 드나들었죠. 그 바람에 숙경이의 남편 명철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보, 본디 사람은 늙으면 머리가 빠지기 마련이건만 왜 이리 호들갑이오? 이 아름다운 미모의 탈모라뇨. 전 노화도 비껴간 몸이란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오. 당신은 처녀였을 적이나 지금이나 체력이 좋으니 말이오. 숙경이는 명철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곤 유혹하듯이 명철이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었죠. 그럴 때마다 명철이는 감탄했어요. 자신은 나이가 찰수록 끌어넘치던 욕정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데 숙경이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이 사람은 대체 나이를 먹는 건가 생각했건만 탈모가 오다니. 언제나 처녀 같던 아내도 늙긴 늙는구나 라고 생각한 명철이었답니다. 서방님, 제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좋아하실 건가요? 당치도 않은 말이오. 설령 당신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내겐 당신뿐이구려. 숙경이는 미소를 지은 채 명철이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명철이도 주저없이 받아들였죠. 비록 숙경이의 달라진 외모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명철이의 그것은 살아있었죠. 그래, 탈모가 생기면 뭐 어때? 내겐 날 사랑해주는 서방님이 계시는데. 숙경이는 더 이상 집에 의원을 들이지도 이상한 물건을 사들이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경이를 모시던 늙은 종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종을 들여야 했죠. 명철이는 숙경이를 위해 종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마님을 모시게 될 예진이라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여종, 예진이를 본 숙경이는 깜짝 놀랐어요. 젊음의 생기로 가득 찬 얼굴은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숙경이가 놀란 건 그뿐만이 아니었죠. 바로 예진이의 머리카락 때문이었답니다. 풍성하고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은 좋기 9자는 되어 보였어요. 숙경이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가 볼품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곤 괜히 심술이 나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쌩 가버리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숙경이는 예진이를 시시각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여종일 뿐인데 자꾸만 예진이에게 눈길이 가는 숙경이었어요. 거기다 명철이까지 예진이에게 관심 주는 게 아니겠어요. 예진이가 잠깐 쉬고 있을 때마다 예진이에게 물 한 잔 주며 말이라도 붙여보려는 명철이었죠. 일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힘들다고 하기는. 사실 예진이는 한시라도 지켜보지 않으면 딴짓했습니다. 더욱이 일도 제대로 못하니 예진이에게 불만이 많았던 숙경이죠.
게다가 예진이가 살랑살랑 명철이에게 꼬리도 치는 것 아니겠어요. 명철이가 지나갈 때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서방님, 예진이를 꼭 종으로 데리고 있어야겠어요.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런 말 말구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 지금 제가 아니라 예진이 편을 드는 거예요. 숙경이는 명철이를 쏘아붙일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명철이는 깨갱거리며 숙경이의 화를 풀려고 애썼어요. 아니, 여보. 그게 아니오. 난 언제나 당신 편이지. 부모 없이 자라서 갈 곳도 없는 아이가 불쌍해서 그런 거. 그래, 딸 같아서 그러. 명철이의 말에 숙경이는 뾰로통한 얼굴을 풀었습니다. 귀하게 키워 시집 보낸 딸아이가 생각난 것이었죠.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람. 어린애한테 질투나 한다니. 다음 날 숙경이는 자수를 놓다가 마당을 쓸고 있는 예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 잘 주무셨습니까? 숙경이는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자수를 놓기 시작했어요. 예진이도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죠. 그런데 숙경이는 자꾸만 예진이에게 시선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진이가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까지 오는 댕기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숙경이는 부럽다는 듯 그것을 한참이나 바라봤답니다. 예진아, 넌 머리카락이 어찌 그리 고우냐. 따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이니. 비법은 없습니다. 타고난 것이지요. 예진이는 자랑스럽다는 듯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숙경이는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자랑하는 것 같단 말이지. 숙경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리는 이전보다 더 휑해 보였죠. 근심 걱정이 많아져서 그런지 팔자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건지. 다시 젊어지면 참으로 좋으련만. 그때 명철이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또 거울을 보고 있는 거. 그러다 닳겠소. 서방님, 이것 좀 봐요. 어제보다 더 빈 것 같아요. 머리에 보자기라도 쓰고 다녀야 하나. 이래서야 원. 그러고 보니 옆마을에 유명한 의원이 있대요. 내일 당장이라도 찾아가 봐야 하나. 명철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숙경이가 자꾸 머리 얘기만 하는 통에 질린 것이었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모든 이야기가 머리카락을 끝나니 숙경이에게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힘들어진 명철이었어요. 여보, 저번에 머리카락이 빠져도 신경 안 쓰겠다고 했잖소. 그런데 왜 또 그러는 거요? 자꾸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명철이는 한동안 안 그러다가 또다시 극성으로 돌변한 숙경이를 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예진이가 생각난 것이었죠. 설마 예진이 때문에 그런 거? 숙경이는 비밀을 들켰다는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애를 신경 써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숙경이는 씩씩거리며 안방을 나왔어요. 그러곤 기분 전환할 겸 저작거리로 향했답니다. 숙경이가 거리를 나서면 모두가 아름다운 미모에 감탄하기에 바빴으니 숙경이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분 전환인 셈이었죠. 마님, 오늘도 고우셔요. 마님 나이까지 내가 다 먹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주름 하나 없는 게 말이 돼요? 어디서 늙지 않는 약초라도 드신 게 아닌지 몰라. 동네 사람들의 칭찬에 숙경이는 안 좋았던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모가 죽지 않았다고 안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마님, 그런데 머리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낙네 한 명이 숙경이의 정수리를 보고 당황한 게 아니겠습니까? 숙경이 또한 놀라 그 자리 그대로 굳었어요. 그러곤 별거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답니다. 저도 늙긴 늙나 봐요. 머리가 다 빠지고. 그래도 의원 말로는 약재 다려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네요. 숙경이는 변명을 늘여놓곤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경이는 분한 나머지 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명철이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든 숙경이었답니다. 그래서 몹시도 서러운 것이었죠. 자존심이 뚝뚝 떨어진 숙경이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철이와 숙경이가 종들을 데리고 꽃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숙경이는 한창 무르익은 꽃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명철이의 거동을 보고는 새파랗게 질린 숙경이 아니겠어요. 명철이가 얼굴을 붉힌 채 한 손으로 술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론 예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철이와 신랑이를 다투고 뜸해졌는데 대체 언제부터 둘이 각별한 사이가 됐는지. 어쩐지 요즘 안방에 들어오지 않더라니. 다 저 것 때문이었구나. 숙경이는 명철이와 예진이를 노려봤습니다. 명철이는 예진이의 윤기 나는 머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어요. 그러곤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듯 희롱하기도 하는 것이었죠. 숙경이는 눈꼴 사나운 광경을 보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진이에게 질투가 났던 숙경이의 마음에 커다란 불씨가 지핀 것이죠. 그때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눈보라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꽃잎 하나가 춤을 추듯 내려와 예진이의 머리 위에 살포시 앉았어요. 이런 꽃잎이. 명철이는 그 꽃잎을 집어 예진이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예진이는 명철이의 눈을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죠. 움직일랑 말락한 입술은 꽃잎보다 요염했습니다. 숙경이는 당장이라도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어요. 멀쩡한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우다니요. 심지어 종과 말이죠. 하지만 숙경이는 낙담하고 말았답니다. 자신은 이미 명철이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겠습니까? 가진 거라곤 미모뿐이었는데 이젠 그것도 잃었으니. 무슨 낯짝으로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해야 하나 한탄스러운 숙경이었습니다. 사실 숙경이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대감집 마님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처녀였을 적엔 정반대였답니다. 가난한 평민 출신이었던 숙경이는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었어요. 높으신 양반들도 홀리게 할 미모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숙경이는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대부호의 아들, 지금의 남편인 명철이를 짝사랑했습니다. 다행히도 숙경이의 아름다운 외모를 본 명철이는 첫눈에 반했고 둘은 부부의 인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숙경이는 서운한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몹시 마음 상했답니다. 며칠 뒤 숙경이는 창가에 앉아 할 일 없이 담 너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거리는 수양버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뭉클하고 뜨거운 것이 치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치렁치렁한 가지가 길고 숱 많은 예진이의 머리카락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꽃놀이를 갔다 온 이후로 숙경이의 머릿속엔 언제나 예진이가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명철이가 저렇게도 좋아하니 내치기도 힘들 텐데. 그렇다고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으로 잠자코 있으면 우라가 치미고. 숙경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다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농염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내 용모도 뒤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밉살스러운 건 그 머리카락이야. 9자나 되는 그 머리카락만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서방님도 그 머리를 보고 반한 게 분명해. 그것을 쓸어 넘기던 손길. 정말 괘씸해. 숙경이는 질색하며 창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점심 준비를 끝내고 주방에서 나온 예진이가 보였어요. 숙경이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답니다. 이러다 화병이 나 제 자리를 예진이에게 넘겨줄 판이기 때문이었죠. 내가 기필코 쫓아내고 말겠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숙경이는 무언가 생각났는지 예진이를 불렀습니다. 우선 예진이를 내쫓을 명분을 캐보려는 셈이었어요. 예진아,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라도 없느냐? 있거든 들려다오.
예진이는 갑자기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라는 숙경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빙긋 웃었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째서 없겠습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만 들려다오. 저 위나라에선 말이죠. 위나라. 먼 고장의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예, 그 위나라 안에선 말입니다. 여자라면 머리 길고 풍성한 게 제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고장 사람들은 남의 긴 머리를 얻어다가 자기 머리에 이어 단답니다. 그렇게 하면 흡사 자기 머리 같아서 모두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군요. 그런 까닭으로 그 고장의 긴 머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기도 한다는데 그 값이 천금도 더 된다고 합니다. 숙경이는 가당찮다는 듯이 예진이를 노려봤습니다. 예전부터 입만 열면 제 자랑만 하는 예진이가 어이없었던 숙경이었죠. 거기다 자신을 비꼬는 기분까지 드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긴 머리를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위나라 사람들이 더 심한 모양이지. 그렇습니다, 마님. 예진이 너 같은 애가 위나라 가면 치렁치렁한 머리를 가졌으니 하루아침에 경국지색이 되겠구나. 이참에 위나라로 떠나는 건 어떻든. 숙경이는 지지 않겠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진이도 질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마님, 설마 쥐도 새도 모르게 절 위나라로 보낼 생각은 아니시지요? 전 이곳이 좋습니다. 마음 같아선 평생 이곳에서 머무르고 싶어요. 숙경이는 맹랑한 예진이를 보며 기가 찼죠. 말 한마디도 지려하지 않으니 괜히 약오르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하니 무언가를 캐내기란 불가능해 보였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 마침 졸음이 오니 나가보아라. 숙경이는 포기하고 예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이었죠. 한편 명철이와 예진이의 사이는 더욱더 각별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들까지 모두 다 알 정도였어요. 평생 첩 한 명 들이지 않던 대감님이 대체 무슨 늦바람이 들었길래 마님만 바라보는 순애보인 줄 알았는데 죄다 거짓이었던겨. 그런데 그 상대가 예진이라니. 아무리 젊고 예뻐도 그건 아니지. 아니야. 이러다 대감님이 예진이를 첩으로 삼는 거 아니여? 세상에. 우리 마님 어쩐냐. 종들이 하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둘이 무엇을 할지 뻔히 보였던 것이죠. 아이, 이러다 마님께 들키면 어떡해요, 대감님. 에이, 너희 마님은 그 머리에만 온 신경이 가 있어서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어. 어디 돌아누워 보거라. 하얀 등이나 좀 감상하자꾸나. 예진이는 명철이가 시키는 대로 돌아눕고 움직이고 별의별 것까지 다 했죠. 명철이는 힘이 붙여 예진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예진이는 어느덧 땀에 흠뻑 젖어버렸답니다. 명철이가 하는 거라곤 명령과 분출뿐이었지만 거사를 치르고 방으로 돌아가면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2탕은 무리였죠. 물론 숙경이도 명철이와 예진이가 몸을 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명철이가 한밤중에 자기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안방을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처음에만 그랬지 요즘엔 눈치도 안 보는 것이었죠. 숙경이는 서로를 부둥켜하는 명철이와 예진이를 상상하다가 이내 치가 떨렸답니다. 예진이도 그렇지만 서방님도 참 너무해. 나밖에 없다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래도 서방님의 아내는 나야.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숙경이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진이를 떼어내고 명철이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숙경이는 또다시 안방을 나서려던 명철이를 불러세웠어요. 서방님, 드릴 말이 있어요. 오늘 밤은 저와 함께 보내시지요. 명철이는 난감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 이내 숙경이의 옆에 앉았답니다. 요즘 잠자리를 가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죠? 서방님은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며칠 내내 안 했어요. 그러더니 숙경이가 명철이의 옷고름을 풀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철이는 당황해 숙경이의 손을 쳐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을 쳐내다니. 숙경이는 울컥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피곤해 죽겠소. 할 맛도 안 나는데 다짜고짜 그러면 어찌하오? 그래도 명철이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건만.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빈정상한 숙경이었어요. 그간의 결혼 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무심해진 남편이라니. 숙경이는 명철이가 꼴도 보기 싫었답니다. 그래서 버럭버럭 화내는 것이었죠.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예진이랑 오붓한 시간 나누느라 저 따위는 쳐다도 안 보는 거잖아요. 명철이는 비밀을 들킨 듯 당황하더니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두 눈으로 직접 봤어. 봤냐고. 두 눈으로 안 봐도 훤히 보이지요. 우리 집 종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서방님, 언제부터 그리 뻔뻔해진 거예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내가 아니라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명철이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숙경이는 그런 명철이가 밉기만 했죠. 아니면 지금 당장 예진이를 쫓아내요. 멀쩡한 애를 왜 쫓아내? 여보, 당신은 왜 자꾸 예진이를 구워 삶으려 안다리오? 내가 싫다잖아요. 당장 보내라고요. 명철이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 숙경이는 베개를 던졌어요. 그 모습을 본 명철이는 질린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내가 당신을 왜 피하는지 아오? 그 고약한 심보 때문이요? 명철이가 자신을 힐난하자 숙경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물을 떨구면 지게 되는 거니 꼭 참는 숙경이었죠. 그러면 나랑 왜 혼례를 치렀어요? 그렇게 고약한 년이랑 왜 결혼했느냐고요? 명철이는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숙경이는 그제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평생토록 사랑했던 남편과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한편 예진이는 한밤중 소란의 행랑채를 나왔습니다. 소란이 나는 곳으로 가니 안방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진이는 몰래 숨어 이 모든 걸 엿들었답니다. 그리고 숙경이가 자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날 쫓아내려고 하다니 참으로 괘씸해. 난들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명철이가 안방에서 나오자 예진이는 명철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곤 뒤뜰로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예진이가 훌쩍훌쩍 오는 게 아니겠어요. 명철이는 예진이가 갑자기 울자 의아한 눈빛을 띄었습니다. 어쩐 일인가? 무슨 슬픈 일이라도 생겼는가? 명철이는 예진이의 아름다운 머리를 어루만지며 다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예진이는 아무 대답 없이 울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자, 말이나 해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까. 그제야 예진이는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마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명철이는 예진이의 입에서 숙경이가 나오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그래, 무슨 일로? 다시 생각해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보고 냉큼 여길 떠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단단히 후회할 거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모도 없는 고아가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며 힐난했어요. 예진이의 말에 명철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신경이 날카로워진 숙경이었지만 남을 힐난할 만큼 못된 성격은 아니기 때문이었죠. 안 그래도 숙경이에게 심보가 고약하다고 얘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명철이었습니다. 그대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럼 대감님께선 제 말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진이는 뾰로통해진 얼굴로 명철이를 바라봤습니다. 명철이는 당황해서 예진이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지. 좌우간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 한 아무도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할 것이네. 그렇지만 대감님이 외출하셨을 때는요? 마님께서 후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대감님이 계시지 않은 틈을 타서 저를 해치려는 뜻일 거예요. 허허,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푹 자거라. 명철이는 예진이를 달래고 행랑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곤 수심이 깊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이러다간 정말 큰일이라도 벌어지겠군. 얼른 해결해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경이는 자꾸만 집에서 무언가가 사라져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예진이가 있었던 곳에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었죠. 숙경이는 분명 예진이의 짓일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감히 물건을 훔쳐? 내가 밝혀내서 쫓아내고 말 테다. 그런데 훔친 물건들은 어디다 숨기는 거지? 집엔 숨길 곳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 느낀 숙경이는 예진이를 불렀습니다. 예진아, 시전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네, 마님.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숙경이의 심부름을 받은 예진이는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숙경이도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예진이를 미행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예진이의 뒤를 쫓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예진이가 두부 장수를 지나쳐 그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부 심부름을 시켰는데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진이를 뒤쫓던 숙경이는 한 초가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예진이가 그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런데 글쎄, 분명 부모가 없다고 한 예진이었는데 예진이의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가락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팔면 꽤 돈이 될 거예요. 그것은 숙경이의 가락지였습니다. 그간 예진이가 물건을 훔쳐 팔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 이거 참으로 반짝반짝하네. 그런데 이렇게 훔쳐와도 되는 거니?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대감님은 저한테 푹 빠져 있고 마님은 멍청해서 제가 훔쳐간 줄도 모를거려? 그래, 대감님과는 잘 되어가고? 그럼요. 곧 있으면 마님 자리에 제가 앉을걸요? 그러면 대감님의 무지막지한 재산이 다 제 것, 아니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진이 가족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숙경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맹랑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사실 예진이는 부모와 작당해 명철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명철이 내에서 새로운 종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곤 종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지금껏 착한 척 굴었던 것도 전부 연기였어요. 심지어 명철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답니다. 다 돈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진이의 속내를 알게 된 숙경이는 기함했습니다. 그러곤 황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서방님, 얼른 와보세요. 얼른. 숙경이는 예진이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명철이를 불렀습니다. 예진이 그년이 우릴 속였어요. 아니, 세상에. 부모도 멀쩡히 살아있고 무엇보다 서방님 재산을 노리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명철이는 숙경이가 더위를 먹었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숙경이는 명철이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답니다. 그러지 말고 얼른 절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숙경이는 명철이를 데리고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귀신 곡할 노릇이랍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예진이 가족이 있던 집이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여기가 예진이 집이에요. 부모도 함께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명철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숙경이를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이었죠. 숙경이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명철이를 따라갔어요.
끈질기게 명철이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답니다. 한편 명철이와 숙경이가 떠나자 벽장 안에 숨어있던 예진이와 부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예진이는 숙경이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담 너머에 숨어있던 숙경이의 치맛자락을 본 것이었죠. 역시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일은 시일 내로 없애야겠다. 그날 이후 숙경이는 명철이 집에서 투명 인간 취급당했습니다. 명철이는 드디어 숙경이가 미쳤다고 생각해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진이는 점점 명철이의 부인이냥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숙경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은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낙담했답니다. 어느 날 며칠 동안 사냥을 나가 집을 비웠던 명철이가 돌아왔습니다. 명철이는 사냥감을 한아름 들고 만족스럽게 대문을 들어섰어요.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난감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진이가 또 훌쩍거리며 숙경이와 종들 다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또 그러는가? 예진이는 더욱 소리 높여 울며 들고 있던 가죽 주머니를 명철이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대감님. 그건 가죽 주머니가 아닌가? 가죽 주머니도 가죽 주머니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저의 시체를 담는 거 아니 될 뻔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마님께서 이 가죽 주머니를 몰래 만들어 두었다가 대감님께서 계시지 않은 틈을 타서 저를 집어넣어 바닷물에 던져버릴 계교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인가? 명철이는 숙경이를 바라봤습니다. 숙경이는 포기했다는 듯 텅 빈 눈동자로 잠자코 있었어요. 참말이고 말고요. 대감님께선 제 말씀을 믿지 않으십니까? 명철이는 또다시 실망스럽다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예진이가 기가 찼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각별히 여겼던 예진이에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요망한 계집.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명철이는 이미 예진이의 추악한 본색을 알고 있었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 사냥을 마친 명철이는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멈춰섰어요. 얼마 전 숙경이가 했던 말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진이의 부모가 살아있다느니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느니 결국 명철이는 숙경이와 함께 갔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숙경이의 말처럼 예진이를 닮은 노부부가 그곳에서 살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명철이는 예진이의 부모를 붙잡곤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입을 굳게 다물었죠. 결국 예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니 부모는 모든 걸 털어놓았답니다. 대감님, 죽을 죄를 지어 싸웁니다. 다시는 대감님 눈에 띄지 않게 죽은 듯이 살겠사옵니다. 딸아이도 단단히 혼낼 테니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명철이 충격에 빠지더니 이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진이가 자신을 속인 게 괘씸했던 것이죠. 그렇게 명철이는 예진이를 단단히 혼낼 생각으로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가죽 주머니도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덕구야, 내가 한번 말해보거라. 예진이가 저 주머니를 만들고 있던 걸 똑똑히 봤거랑요. 무엇에 쓰려고 만드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어요. 종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가 안주인이 된 양 제1을 저희에게 떠넘겼어요. 심지어 마님의 심부름을 받으면 방해하려고 안달이었지요. 예진이는 더 이상 명철이를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애걸했어요. 대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명철이는 냉랭한 표정으로 예진이를 바라봤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머리채도 전부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것이었죠. 당장 이것을 가죽 주머니에 쳐넣어라. 그리고 그 상태로 부모에게 전달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는 말과 함께. 종들은 명철이의 명령대로 예진이를 가죽 주머니 속에 쳐넣었습니다. 치렁치렁 9자나 늘어졌던 그 아름다운 머리채도 함께 구겨 넣었죠. 사건이 일단락되자
명철이는 멀뚱히 서 있던 숙경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곤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천하에 죽일 놈이었소. 지금껏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 미안하오. 그런데 숙경이는 똑같이 멀뚱히 서서 명철이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날 미워해도 내가 자초한 지신이 달게 받겠소. 만약 나와 헤어지고 싶거든 그렇게 하오. 그러더니 명철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고 딴 여자에게 한눈 판 것이 몹시 후회스러운 명철이었죠. 그리고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도 아내와 헤어지기 싫은 자신이 너무나도 못났다고 생각한 것이었답니다. 여보,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서방님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에만 치중했지요. 서방님이 절 처음 보셨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머리도 빠지고 늙으니 아름답지 않은가 봐요. 아니요. 당신은 아직도 아름답소. 그리고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내뱉은 아름답다. 그건 미모만을 뜻한 게 아니었소. 그때 일 기억나오? 당신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냇가에 뛰어들었지. 난 그런 당신의 모습에 반했던 거. 미모가 아니라 그 몹시도 아름다웠던 마음씨에 반한 것이네. 숙경이는 명철이의 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껏 명철이가 자신의 외모만 보고 사랑해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소. 그런데 나도 잠시 그것을 잊고 있었네. 여보, 난 앞으로 당신께 최선을 다할 것이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사람. 숙경이는 하마터면 애절한 명철이의 모습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명철이가 잘못한 건 마진이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명철이는 숙경이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혹시나 숙경이가 자신을 찾지 않을까 항시 곁에 머물렀어요. 거기다 숙경이의 눈빛만 보고도 필요한 것을 턱턱 주는 것이었죠. 그래? 우리 부부는 이랬었지. 눈빛만 봐도 서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명철이는 밤마다 사랑한다, 아름답다고 숙경이에게 속삭였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결국 숙경이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명철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보, 내게 다시 마음을 열어주어 기쁘다오.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소. 그 약조 꼭 지키세요.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숙경이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별로 남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난 것이었죠. 더 이상 숙경이에게선 아름다웠던 미모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지혜로운 눈빛만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명철이도 마찬가지로 영락없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하지만 명철이는 숙경이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숙경이도 명철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기에 백년해로할 수 있는 그들이었답니다.